안녕하십니까. 스쿨 오브 소울 교장 이승훈입니다. 지난 한 2주 지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일들보다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것들을 조금 끝맺음을 하느라 그렇게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주 동안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스쿨 오브 소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들에 부합하는 행동이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에게 실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권력 앞에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력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꼈던 그런 일들이었고, 우리가 살면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일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사실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딴 곳에 있고 진실이 아닌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권력 앞에서의 진실은 큰 가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원하는 대로 진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이 진실로 계속 이어지려면 사람들 개개인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명확하면 괜찮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권력이 진실을 호도하는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권력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면 사실은 진실은 권력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항상 평화롭고 평탄한 생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일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 2주 동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큰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직장의 보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갑을 관계에서의 갑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권한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개인의 가치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리고 그날은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술을 한잔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 사는 사이 또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렵죠. 속은 상하고 기분은 아주 안 좋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배할 정도로 기분 나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권력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입장일 때 그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 진실을 말을 해줘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실, 내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느냐면 이른바 권력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에 관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의 결정을 반대했을 경우에 생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갑의 결정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물며 잘못된 결정이고 그것이 진실과 멀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결정을 한 사람, 이른바 권력이 있어서 결정을 한 사람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개개인이 사고하는 방법, 또 사고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충분한 시간과 또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결정을 하고, 또 권력이나 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도 있고 여러 전문가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봤었을 때요, 전문가라는 집단 또는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의 집단은 자기가 공부한 분야, 또 그 분야에서도 아주 세세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마지막 세밀한 분야 이외에는 사실 전문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한 사람이면 모든 분야에서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면 굉장히 공부 잘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권력 앞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옳은 결정, 또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미 고려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춰버리고 그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 사라질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의 욕심 또는 그 사람의 의지대로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들 또는 제가 주장했던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옳고 그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였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여러 사람이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른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워놓은 울타리 안, 이것들을 구분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방적인 강요와 일방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합리성을 이야기하면 이른바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권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동원해서 내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다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비합리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직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나누었던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사실 이해할 수 어려운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권력에 대한 복종 또는 내 사고를 멈추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냥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데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권력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위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권력자의 생각과 판단을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시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접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항변하려고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권력자의 속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정지된 속성들을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거꾸로 그쪽에서는 권력을 사용하여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권력자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잊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옷에 있는 먼지도 털어내시고 아낌없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잊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주변에서 더 분노해 주시고 더 화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네, 쉽지 않고 또 외로운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도 자기 일처럼 나서주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죠. 올 한 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권력으로부터 진실에 왜곡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을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입니다.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너무 강하게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던지지 마십시오. 자, 반대로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굉장히 억울해해요. 굉장히 권력으로부터 진실을 왜곡당했습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옳고 그름 또는 가치 같은 것들을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먼저 그냥 그 사람 곁에 가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사람 편을 들면 내가 조금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 위안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정직과 가치 판단을 먼저 하는 우리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약자의 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편에, 그쪽 사이드에 서시는 겁니다. 막 열심히 돕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분 곁에 서시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힘드시죠? 제가 곁에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하셔도 되는 것이거든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 오셨었죠. 그때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교황님께서 여기 이제 세월호 리본을 이렇게 달고 계셨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리본을 떼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그랬을 때 남기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리본을 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시고 남기신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중립은 없다는 말씀이셨죠. 네, 고통받는 사람에게 중립이 없다는 얘기는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열심히 돕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거를 당했을 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 또는 나의 유익 또는 나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힘들고 어렵고 약자이고 불편한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네 말이 맞아, 거기가 틀려 라는 말을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편에 또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뒤에 조용히 서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약한 사람 앞에 중립이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첫째는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소중한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진실을 얘기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을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 그래서 끝까지 항변하실 것인지, 주장하실 것인지, 또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쪽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주장을 제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제가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인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들리더라도 그래, 거기는 그런 얘기를 했던 곳이니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르고 또는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힘들고 있다면 그 사람 곁에 서 계셔 주시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시면서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 곁에 반드시 서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치 판단, 스스로 자기의 사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 또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 나보다 좀 배웠다는 사람, 소위 전문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내 생각이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같이 잘못된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도 괜찮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것 사실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한 그런 인생,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안 했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